손예진의 참여한 행사에서의 화장에 대해 많은 관객들이 화사함이 부족하고 생기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낳은 후 공개적으로 나타난 여배우의 드문 경우입니다. 여배우 손예진은 3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전시장에서 열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2024 봄 여름 컬렉션 소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아들을 낳은 이후 이 여신의 비밀의 산책은 드문 일입니다. 이전에 손예진의 이미지가 대부분 패션 브랜드의 프로모션 활동이나 광고 촬영 뒷면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꽃 무늬 디자인의 의상을 입은 데 관객들의 주목을 끈 것은 여배우의 화장이 조금 화사함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예진의 화장 때문에 주름이 더 돋보이며 생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이 조금 지나쳤지만 손예진은 나이의 흔적이 드러나고 눈 주변에 많은 주름이 있어서 웃을 때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인다. 화장이 좀 짙은 편이지만 피부는 42살 여성들과 비교해 아름답다. 활력이 없어 보이지만 손예진은 여전히 아름답다. 관객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아들 알콩을 낳은 후 손예진은 집안을 돌보는데 거의 1년을 보냈습니다. 인터뷰에서 1982년생 여배우는 아들 알콩에게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연기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 8일 손예진은 1세 아들의 포동포동한 사진을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리고 관객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얼굴이 가려진 사진을 올리지 않았고 주로 손이나 발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현빈은 손예진과 결혼한 후 성격이 많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현빈은 예전에는 말이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전에 유해진을 인터뷰했었습니다. 그는 2017년 비밀작전을 촬영할 때 현빈이 거의 모든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이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빈이 파티에 나타나면 그는 빨리 떠날 것이다. 그러나 2022년 제2시즌을 촬영할 때 현빈은 더 개방되고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스포츠조선이 전합니다. 이전에 한국 언론은 현빈이 집에서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자 배우는 손예진과 로맨틱한 데이트를 자주 즐기고 있습니다. 두 예술가는 2018년 더 니고시에이션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지만 현빈과 손예진의 관계는 여신이 착륙하는 곳에서 흥행한 TV 드라마부터 발전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그들은 2022년 3월에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으며 동일년 11월 27일에 첫째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손예진은 아들을 낳은 후 거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전에 영화의 여왕크로 불리며 다채로운 인상적인 영화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유명한 영화 몇 편을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사랑의 불시착 크래시 랜딩 온 유 2020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 대기업의 상속자인 여성 사장 윤세리 손예진과 북한의 항구대위 리정혁 현빈, 북한의 항구대위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대기업 상속자가 된 후 윤세리는 매우 기뻤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회사가 시장에 선보일 파라샬리딩 의상의 내구성을 검사하기 위해 북한 국경 근처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일어나 그녀를 착륙하게 하고 북한 숲속에서 한 고목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정혁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를 받은 후 서로 감정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2020년 한국의 가장 우수한 10개의 TV 드라마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윤세리 역으로 손예진은 백상예술대상에서 최고 여자 배우상을 수상했으며 현빈은 최고 남자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 손예진과 현빈의 연애 후 결혼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두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손예진의 영화 여름 향기 서머 센트 2003. 이 손예진의 참여로 인해 여름 향기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정을 남겼습니다. 영화에서 손예진은 어린 시절부터 심혜원 심하이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다정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어릴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후 심혜원은 심장이 바뀌었고 건강해졌지만 성격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우 송승헌과의 만남 후에 심혜원은 놀라게 됩니다. 그녀는 그를 좋아하지만 결혼식 당일 여자친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민우를 위해 가슴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혜원은 민우의 결혼하지 않은 아내에게 후원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는 해소되고 그들은 다시 함께 돌아갑니다. 여름 향기에서 손예진은 그녀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으로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클래식 더 클래식 2003 손예진의 멋진 영화. 이 영화는 청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예진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서 지혜지 하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상민조인 성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의 친구 수경도 이 남자를 좋아합니다. 수경은 지혜에게 상민을 위해 편지를 쓰도록 부탁합니다. 그 이후 지혜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 편지들에 감동받은 상민은 수경에게 끌리기 시작하지만 그것이 지혜가 쓴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고전적이고 부드럽고 로맨틱한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첫사랑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돋게 합니다. 클래식의 개봉은 그 시절 손예진의 연기 경력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방영 후 손예진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동아시아의 유명한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기억할 한순간 데이 모멘트 투 리멤버 2004 2004년에 공개된 로맨스 영화인 기억할 한순간은 일본 드라마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디자이너로 일하는 자상한 여자 주인공 수진 손예진 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느 날 우연한 사고로 수진은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버림받은 남자 주인공 촐수 정우성 역을 만나게 됩니다. 촐수는 건축가가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갈등과 감동,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손예진은 순수하고 달콤한 이미지의 소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손예진은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우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 속의 외로움, 걸론 인 러브 2006 2006년에 공개된 영화 사랑 속의 외로움은 평균 시청률에 머무르지만 평론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손예진의 연기가 사랑과 결혼을 가장 진실하고 섬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손예진은 수영선수 출신으로 은호 역을 맡았습니다. 은호는 서점에서 일하는 동진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둘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들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겉으로는 강한 여성이지만 내면은 매우 연약하고 다소 슬픈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손예진의 역할은 주인공의 감정을 관객에게 잘 전달하여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손예진의 영화 타워, 더 타워 2012 타워는 김지훈 감독의 재난 영화로 주요 캐릭터는 서울 중심부의 하늘타워에서 일하는 보안팀장이대 호 김상규 역과 레스토랑 매니저 서양이 손예진 역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늘타워는 거주자들을 위한 화려한 파티를 개최합니다. 인공 눈이 내리는 퍼포먼스 중에 공허한 헬리콥터가 타워에 충돌하여 건물이 폭발합니다. 타워 일부가 불타며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손예진의 훌륭한 연기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의 희생으로 인해 감동도 전해졌습니다. 사랑 속에서 혼자 언론인 러브 2006 2006년에 공개된 영화 사랑 속에서 혼자는 평균적인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손예진의 연기는 사랑과 결혼을 가장 진실하고 섬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손예진은 수영선수이자 은호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은호라는 이름의 은퇴한 수영선수를 연기했는데 우연히 동진을 책가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빠르게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즐거움과 슬픔을 공유하며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녀는 겉으로는 강인하지만 내면은 매우 연약하고 다소 우울한 캐릭터입니다. 손예진의 연기는 주인공의 감정을 관객에게 잘 전달해주어 성공적이었습니다. 손예진의 영화 타워 더 타워 2012. 더 타워는 김지훈 감독의 재난 영화입니다. 주요 인물은 안전관리팀장인 이대호, 김상규와 레스토랑 매니저 서연이 손예진입니다. 둘은 서울의 스카이타워에서 일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카이타워는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화려한 파티를 개최합니다. 인공 눈을 만드는 쇼 중에 무서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헬리콥터가 건물에 충돌하여 폭발했습니다. 건물 일부가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손예진의 훌륭한 연기 외에도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인한 감동이 이 영화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적 더 파이러츠 2014. 이 행동, 사극, 코미디 영화는 한국 역사에서 실제로 발생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명나라가 조선시대의 국보를 빼앗았고 그 국보는 10년 동안 실종되었습니다. 1403년에 국보가 발견되었습니다. 리석훈 감독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고래가 국보를 삼켰다는 주장입니다. 해적과 궁중의 대원들이 실종된 국보가 있는 해역으로 모여갑니다. 이 영화에서 손예진은 높은 무술 능력을 가진 해적 여우 영월로 변신합니다. 그녀의 다채로운 모습과 단호한 결심, 때로는 연약함과 아름다운 매력이 손예진의 연기를 빛나게 했습니다. 김남길, 유해진도 출연합니다. 마지막 공주 더 라스트 프린세스 2016. 마지막 공주는 작가 권비영의 소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영화는 조선시대의 마지막 공주 덕혜공주 김소현 어릴 때, 손예진 어른 때의 삶을 다룹니다. 조선이 일본에 침략당할 때 덕혜공주는 38년 동안 일본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지만 항상 실패했습니다. 1962년 1월 2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에게 밥 맛있게 사주던 예쁜 누나 썸씽인 더 비 2018. 2018년 손예진은 나에게 밥 맛있게 사주던 예쁜 누나라는 작품으로 작은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윤진아 역할로 출연했으며 정혜인과의 달콤하고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연기했습니다. 윤진아는 30대 초반의 커피 프랜차이즈 감독입니다. 친절하고 즐거운 여성이지만 내면은 빈 공간이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대의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는 그녀의 인생의 사랑이 되었고 나의